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상국유사 32화 신라 38대 원성왕 편입니다. 신라 38대 원성왕의 이름은 김경신으로 원래 이찬 김주찬 밑에서 각간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설대로로 하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국유사에는 원성왕의 재미있는 꿈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김경신 원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꿈에 복두 고위 관리들이 썼는 모자를 말합니다.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쓴 채 12현 가야금을 들고 천간사 운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도 꿈이 이상해 점쟁이에게 꿈 해몽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점쟁이는 복두를 벗는 것은 벼슬에서 쫓겨날 징조고 가야금을 칼을 쓰게 되는 것이고 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옥에 들어갈 징조라고 해몽하였습니다. 김경신은 좋지 않은 꿈 해몽을 듣고 기분이 나빠 집안에 틀에 박혀 한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참배슬의 여삼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만 처음에는 아프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삼이 재차 청하자 결국은 만났는데 여삼은 김경신의 얼굴 안색을 보고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경신은 일전의 꿈과 해몽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삼은 꿈 얘기를 듣고 단번에 그것은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자리 차지하시고 저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은 공을 위해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김경신은 주위를 물리고 복두를 벗는 것은 위에 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소립을 쓴 것은 멜루관에 쓸 징조며 12현 가야금을 든 것은 12대 손까지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며 천간사 운물로 들어가는 것은 궁중으로 들어갈 징조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되고 12대 손까지 왕통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전에 점장이에게 들은 꿈 해몽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해몽을 들은 김경신은 반신반의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 위에 김주원이 있는데 내가 어찌 왕위에 오를 수 있겠느냐고 묻자 여삼은 은밀히 북천 알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기특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김경신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선덕왕이 죽자 당시 누구나 태종무랑계의 김주원이 왕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주원은 왕의 조카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랍을 북쪽 20리 떨어진 곳에 살던 김주원이 마침 큰 비로 홍수로 알천이 강을 건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김주원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여 김경신 일파의 세력들이 먼저 김경신이 왕위에 계승하도록 밀었습니다. 그러자 비가 그쳐 백성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상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아마 김경신은 상대등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자기 기반을 가졌다고 아주 치밀하고 야심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원의 권력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김경신이 제38대 원성왕이 됩니다. 이후 김경신이 왕위에 오른 무렵 점장이 여삼에게 답례를 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여삼은 이미 죽었고 그 자손들에게 배설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원성왕은 아버지 김효양에게 이 만파식적 대금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상국유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786년 10월 11일 일본왕 문경이 신라를 공격하려 군사를 일으키는데 신라에는 만파식지계라는 마술 대금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기록입니다. 일본왕 문경이 사신을 보내 금 50냥을 줄 테니 만파식적 대금을 팔아라고 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성왕이 일본 사신에게 말하길 옛날 신문왕 때 만파식적 대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하며 일본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에 7월 7일 일본 사신이 금 천냥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만파식적 대금을 보여주기만 하면 고만 해도 일본 왕의 말을 전하며 원성왕에게 조아렸습니다. 원성왕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원성왕은 일본 사신에게 금 3천냥을 내리고 또 금 1,000냥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원성왕은 만파식정 대금을 내황정 금고에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왕 문경이 신라를 침노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공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국용을 훔친 당나라 사신 이야기입니다. 원성왕 11년 795년입니다. 당나라 사신이 신라에 한들어가 물다가 갔는데 사신이 돌아간 다음날 웬 여자 두 사람이 왕의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원성왕에게 아뢰기를 저희들은 나라를 지키는 둥지와 청지 두 연못에 사는 용의 아내들입니다. 며칠 전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남편과 분황사 운물에 사는 용에게 요술을 걸어 작은 물고기로 만들어 통에 담아갔습니다. 새 용들은 신라를 지키는 호국신인이 빼앗기면 큰일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붙잡아서 저희 남편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고하였습니다. 원성왕은 이 말을 듣고 급히 당나라 사신을 잡아왔습니다. 너희들이 술수를 써서 신라용 3마리를 잡아간 것을 다 알고 있다. 사실대로 구하면 살려주고 만약 억지를 부리면 사형을 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나라 사신은 이시직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물고기 3마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왕은 3마리 물고기를 원래 자리에 돌려보내자 용이 힘찬 용두림을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성왕이 항용사 지혜스님에게 50일 동안 화엄경을 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혜스님은 심부름할 묘청이라고 하는 동자성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묘청은 얼굴이 아주 못생긴 사비성이었습니다. 궁궐의 궁녀들이 모청의 얼굴을 보며 놀려대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모청은 늘 혼자 외톨이로 식사를 마친 자예스님의 바로를 금강천이라는 운물가에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때마다 운물에서 자라 한 마리가 나와서 노니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심심했던 묘청은 그 자라에게 밥 찌꺼기를 주며 놀아주곤 했습니다. 50일 후 자예스님의 건강년이 끝나고 돌아갈 무렵 모청은 밥 찌꺼기를 받아먹던 자라에게 농담삼아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엇으로 갚겠느냐. 그 다음날 금강청 운물에 나온 자라가 갑자기 작은 구슬 하나를 물고 나왔습니다. 묘청이 어리둥절해 하자 자라는 가지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청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구슬을 허리띠 끝에 매달아 간직하였습니다. 모청이 구슬을 찬 다음날부터 보는 사람마다 웃으며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스님이 왕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니 왕이 묘청을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하며 왕의 곁에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삼위성 모청은 궁궐에 남았습니다. 하루는 신하가 당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사신은 왕에게 꼭 묘청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사신 일행이 당나라 황제에게 인사를 하자 당 황제와 재상 궁녀 모두가 모청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관상쟁이가 이상하다고 여겨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저 꼬마 중의 관상가 얼굴은 어느 한 군데 잘생긴 곳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필시 몸에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라고 고하였습니다. 황제가 혹시나 싶어 묘청의 몸을 살펴보니 허리띠 끝에 작은 구슬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명 당 황제가 잃어버린 여의주 구슬이었습니다. 이 구슬이 어디에서 났느냐. 모청은 사설대로 자초지정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당 황제가 듣고 보니 구슬을 잃어버린 날이 모청이 자라에게 구슬을 받은 그 날이었다고 합니다. 모청은 황제에게 구슬을 돌려주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모청이 구슬을 돌려주자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의주를 몸에 지니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